안녕하세요. 근대화의 상징 철도에 대해 발표할 3학년 4반 박소연, 황유란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살펴보며 철도가 생기게 된 배경, 철도와 근대화의 역사적인 연관성, 철도의 원리, 대한민국 철도 발전사, 철도의 미래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도의 역사는 1825년 9월 27일 영국의 스톤턴에서 달링턴의 40km 길이의 최초의 상업용 철도가 운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세계 곳곳에 보급되면서 대량의 물자와 인력을 운송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철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간선은 이후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침탈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에 점령당하여 군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먼저 철도란 대중교통의 한 종류로 기차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철도의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착하고 빠른 속도로 산업활동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물자와 인력을 운송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철도와 근대화의 역사적인 연관성으로는 철도는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는 1889년 주미대리공사인 이하영이 서양의 철도 모형을 가지고 기록하며 철도 부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철도의 효용성을 느낀 고종은 철도의 건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사설회사에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1896년 미국인 보스가 경인선의 부설을 추진했으나 일본이 1899년에 이를 인수하여 같은 해 9월 18일에 경인철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노량진에서 인천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바로 이 경인선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철도입니다. 이후 일본 외의 외세도는 한국인을 시켜 철도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일본이 인수해 개통했습니다. 철도는 근대화와 자주 독립이라는 양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었으며 일제가 한반도와 그 북쪽을 침략하기 위한 촉과적인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철도는 우리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로 이용되었습니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레일과 차량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운행합니다. 레일과 차량의 마찰력은 레일과 차량의 무게와 마찰 계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철도는 전기철도,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전기철도는 철도 위에 트롤리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합니다. 열차를 끄는 전기기관차 및 전동차는 펜터그래프라는 집전기로 트롤리선과 연결됩니다. 이 펜터그래프가 트롤리선에 흐르는 전류를 추진 장치로 흐르게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철도에서는 더블암하고 싱글암이라는 펜터그래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더블암의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가장 높아 큰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과 수명이 길지만 단점으로는 공기 저항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속주행에 불리하며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많은 인력하고 비용이 들며 유지 보수가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싱글암의 장점은 공기 저항이 적으며 무게가 가벼워 고속주행에 효율적이고 설치 및 유지 보수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가장 낮아 작은 충격에도 매우 쉽게 파손되어서 수명이 짧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철도의 발전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의 사진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차이며 1899년도 일제시대 때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905년도에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선이 탄생하고 1906년도에 서울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1912년도에 익산에서 군산을 잇는 군산선, 1914년도에는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탄생으로 지속적인 철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철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의 사진을 보시면 이 중간의 사진은 증기기관차입니다. 이런 증기기관차를 사용하다가 1950년대 6.25 전쟁을 계기로 유엔군이 물자 소송을 위해 디젤 기관차를 가져온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증기기관차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의 사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디젤 기관차인 2005대 기관차입니다. 이후 여러 디젤 기관차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전기기관차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2004년에 프랑스의 TGV를 수입해 KTX를 운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철도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철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철도는 지금도 짧고 먼 거리를 잇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철도 교통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미래철도에 대해 연구개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래철도 역시 태양광,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주 원료로 사용해 유해 물질을 최소화로 배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열차가 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등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매우 필수적입니다.